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오늘 예상했던 구속 취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언제냐, 뭐 이 휴일이 끝나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3월 4일을 기다려봤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열흘이 지나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3월 2일도 지나고 나면 3월 3일 가능성이 있었다. 열흘이 이제 3월 2일까지였거든요. 3월 3일 가능성이 있다 기다려봤습니다. 근데 휴일이니까 안 하고 그 다음날 하지 않겠는가, 3월 4일 기다려봤습니다. 오늘도 그냥 지나가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언제냐? 뭐 3월 24일 날 그 공판 준비 기일 2차가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안 해준다? 이제는 기약이 없네요. 언제 할지 모릅니다. 이제는 엿장수 마음이다. 그런데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가부간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해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가부간에 구속 취소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직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은 형사소송 규칙에 일주일 안에 하라고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 규칙 55조에 있어요. 그리고 구속 취소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93조에 있어요. 그런데 왜 법을 안 지키죠? 저는 판사들이 정말 법을 안 지키고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법을 안 지키고, 아니 지금 형사재판을 한다면서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규칙을 안 지키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그 다음에 또 633 원칙, 공직선거법을 재판한다면서 공직선거법에 6개월 안에 끝내라는 걸 안 지키고, 그러면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그 법을 안 지켰다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도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그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법을 안 지키면서 법을 안 지켰다고 재판을 한다? 이 코미디 같은 거 아니에요? 정말로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할 수 없다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또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느냐. 헌법재판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 거기 부안해동해도 안 된다는 거야. 부안해동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뭐 번질하게 그 법복을 입고 또 그렇게 뭐 망치를 두들기고 나래를 떱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렇게 부안해동하지 말고 자기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8명이 이제 그러면 6명 이상이면 이 말을 왜 해놨겠어요? 6명 이상이면 그 말은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6명 이상이면 이렇게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똑같이 만장일치가 나올 것 같으면 6명 이상이면 그거 뭐하러 정합니까? 근데 만장일치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평결 결과를 조작하려고 한다. 이게 조작이지 뭡니까?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결국은 처음에는 5대3였는데 이걸 6대2로 만들고, 그래가지고서 아니면 또 7대1로 만들고 8대0으로 만들고, 그래서 만장일치를 만든다. 그건 만드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조작이잖아요. 조작이 별겁니까? 조작이라는 건 뭐냐면 만져가지고 바꾼다, 이게 조작이에요. 우리가 조작한다 그러잖아요. 조작이 꼭 나쁜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만지는 것도 조작거리는 거고 조작하는 거고, 다만 조작이 이제 나쁜 의미로 좀 쓰이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그 나쁘게 만든다든지 인위적으로 자연스럽지 않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걸 조작한다는 건데, 지금 평결 결과를 조작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원래 평의라고 그러잖아요. 평의는 뭐예요? 평의는 그 회의를 하는 거, 회의인데 그걸 평의라고 부르는 거야. 보통 우리가 회의라고 부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회의는 평의라 부른다 이거야. 그럼 평의를 할 때 원래 어떻게 되냐면 쟁점별로 평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쟁점이 5개다 그러면 그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하나를 표결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과를 갖다가 결과를 갖다가 또 회의를 해가지고서 안 되면 표결로 해야죠. 만약에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그냥 표결까지 안 가도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의사결정이 나지 않으면 표결에 붙이는 것인데, 지금 다른 사건하고 달라서
이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 사건은 대통령의 지금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엄청난 그 파장을 갖고 오는 거고,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 과연 계엄을 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파면 사유가 되는가?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파면 사유가 된다면 말이죠. 그럼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에서 대단한 것이 그게 사면권이거든요. 사면, 생사여탈권이거든요. 그 사면권도 그러면 행사를 하면 자기 뭐 예를 들어서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을 사면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탄핵 사유가 되겠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면권이라는 것이 대통령한테 주어진 권리라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좀 아는 사람을 사면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면해줬다. 그럼 사면해줬다고 탄핵할 겁니까? 그럼 차라리 그런 권한을 주지 말아야죠. 헌법을 갖다가 그런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아예 박탈하고 사면을 하는 경우에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든지. 그럼 계엄을 했다는 이유로 만약에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이게 웃기는 것이, 그럼 계엄권을 주지 말아야죠. 왜 계엄권을 줍니까? 아니면 계엄을 발령하는 것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계엄을 발령하도록 하든지. 그랬으면 발령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엄의 발령은 대통령이 알아서 하라 이런 거죠. 다음은 국회가 이거 계엄 이거 뭐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해가지고서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하라.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의 발동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오롯이 알아서 하고, 다만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 이 계엄 필요하지 않은데 그럼 해제 요구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법을 만든 거 아니야. 그런데 계엄을 발령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 계엄군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로 대통령을 파면한다? 그럼 앞으로 계엄은 못하는 거야. 그럼 국회에는 예를 들어서 계엄군을 보내면 안 되고 뭐 다른 데는 보내면 되고, 그럼 앞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방송국에 계엄을 발령해가지고 방송국에 계엄군을 보냈다. 그럼 방송국에 계엄군을 보냈다는 이유로 탄핵.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 보낸 게 아니라 무슨 과천청사에 보냈다. 그럼 과천청사에 보냈다는 이유로 탄핵. 아, 국회니까 그게 큰 잘못이 있었고 탄핵이고 뭐 정부로 보내면 상관없다.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국회는 그러면 무슨 뭐 무수 불위의 권력입니까? 국회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서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계엄법에 그런 거 있어요? 헌법에 그런 거 있어? 국회는 절대로 계엄을 발령하더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안 된다.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계엄법에 의해서 포고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계엄의 어떤 발동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고, 다음에 계엄을 다만 발령하고 나서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계엄특법을 발령한다 하더라도, 계엄을 발령한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계엄을 발령했다 그래서 막 때려 부시고 누구 뭐 죽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엄법에 따라서 포고령에 따라서 그러면 그 문제 없는 거고, 그런데 계엄을 발령했는데 근데 그 후에 발령하고 나서 계엄 진행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 그럼 그거는 그대로 체포를 했다든지 뭐 사람을 갖다가 다치게 했다든지 무슨 뭐 어디를 갖다가 뭐 점령했다든지 그건 그걸로 처벌하면 되는 거지. 왜 계엄을 발동한 것이 내란이라고 하느냐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만들려고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각하 사유거든요, 사실은. 그럼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법조인입니다만은 법조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일도 틀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각하죠. 왜 그러냐? 그 다음은 판단하지 말자는 거지. 왜? 내란죄를 집어넣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의결이 됐는데 국회에서 그걸 빼버리면 그러면은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와야 되는 건데, 국회 의결을 다시 안 받아오고 그냥 재판을 진행한다? 난 그럴 수 없다. 소송 요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적법하지 않은 소송을 갖다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분명히 각하를 주장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을 갖다가 야 어차피 각하 주장하는 사람 당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러면 당신 각하 철회해. 그건 안 된다 이거지.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은 각하. 그럼 나머지 놈들만 얘기해. 그러면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은 각하로 빠지고 그다음에 7놈 남았다 예를 들어서 6놈 남았다. 그럼 니들끼리 다시 얘기해. 그게 맞는 거야. 그러면 각하 의견 몇 명, 기각 의견 몇 명, 인용 의견 몇 명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면 마흔역 때도 그랬다는 거죠. 원래 3명이 각하 의견했던 거예요. 마흔역 때. 그런데 8대 0 전원일치를 만들어냈잖아. 야, 너 각하 빼. 각하 하지 마. 그래 넘어가자. 그래서 각하를 이제 못하게 하고 넘어간 거야. 대신 니들 각하 얘기한 사람들은 이걸 별개 의견으로 해줄게. 별개 의견. 니들이 조금 반대했다는 걸 남겨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랬으면 안 되는 거죠. 40명 때도 각하 할 사람은 그냥 각하 3명 각하.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왜 8대 0으로 갑니까? 그러면 각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빠져나갔으면 결국 5대 3이 됐어야 되는 거지. 40여 개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때는 40여 개의 경우에는요 5명만 있으면 돼요. 권한쟁의 심판은 5명이거든요. 탄핵 심판은 6명이고 그러면 각하로 3사람이 빠져나갔다면 3사람 빠고 그럼 5놈밖에 안 남는 걸까? 하나만한 그럼 그냥 이거는 기각이야. 각하가 3명이고 예를 들어서 인용이 2명이고 뭐 기각이 3명이다. 그러면 이게 많은 걸로 하는 거예요. 각하가 4명이면 각하로 나오는 거고 각하가 4명은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끝난 거야 그냥. 근데 각하가 2명밖에 없다. 그런데 6명이 또 했다. 근데 6명 중에서 인용이 뭐 4명이고 기각이 2명이다. 그러면 이제 기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로 나올 것이냐 기각으로 나올 것이냐 인용으로 나올 것이냐 이 3가지 중에 하나지 각하는 뭐 나올 수 없다.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은 결국은 나오는 대로 각하면 각하 기각이면 기각 인용이면 인용 그리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가려는 8대 0 뭐 전월일치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수작을 부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수작을 부렸다가 나중에 그것이 다 들통이 나는 날이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영배가 8대 0으로 만들어 내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나경원 의원 있죠. 또 거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또 한편에서는 말이죠. 지금 도청장치까지 해놓고 보안을 철저히 해가지고서 전혀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지금 돌아다니는 것은 다 뇌피셜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지금 문영배가 8대 0으로 만들려고 그런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지금 나경원 의원도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작하지 말아라. 강신업 TV입니다.